문제를 다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보는데 4번다. 4번. 4번에 이제 실장님한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시 풀어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래프로서 그래프를 누가 그려달라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프가 아니라 이 계산 문제거든요. 지금 4번에 1번 있어요? 천천히.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프가 좀 알면서 좀 얘기를 하지 실장님한테. 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거를. 그지? 깜짝 놀랐어. 그래프를 그려서. 자, 좀 알고 들이대. 자, 4번에 1번 있죠. 그죠? 가격이 계산 문제란 말이야. 계산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 그럼 뭐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건 무슨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이게 계산 문제인데. 그럼 가격 탄력성이 얼마야? 3이 3. 30이야 3이지 탄력성이 3. 3이 탄력성이죠. 그죠?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수요량이 앞에 나왔잖아. 그죠? 가격이 뒤에 나왔고 그럼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량이 그냥이야 30%. 30%가 증가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몇 퍼센트가 하락? 10% 하락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수치를 바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그려. 그죠? 실장한테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자, 이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죠? 예.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프를 이거. 야,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 그래프를.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더 복잡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하지 말고 계산이야, 계산.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라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무슨 그래프를 그려, 이거를. 그죠? 자,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갔어? 그럼 안 되는 건 다시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그죠? 근데 그래프로만 하달라고 하지 말고 알면서 드리자는 말이야. 그럼 이번은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이야, 소득. 정상제와 열등제는 소득이죠. 요건 이해 갔어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죠. 얘기야 다음 넘어가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어려워. 근데 다 질문 들어온 거 이해 가. 3번 있죠? 3번도 여기다 가장 대입시키는 거야. 그죠? 탄력성이 얼마야? 지금 얘기해 보세요. 0.5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욕심상 좀 계산 문제를 어려운 걸 다루고 했는데 지금 상태 보면 안 돼. 이거만 잘해야 돼. 그죠? 아셨죠? 그죠? 내가 막 뒤에다가 나오는 소득 탄력성 해봐. 지금 다 가 집에. 알겠죠? 이것도 못 하는데. 자, 할게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0.5죠. 그럼 대입시킨 다음에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20% 상승했으면은 양이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감소. 맞습니까? 그럼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10%라는 건 맞죠? 왜? 10을 20을 하니까 0.5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4번을 보지만 단기, 장기랑은 틀리잖아요. 자, 이건 그냥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짧다는 건 빨리 만들죠? 그러면 오히려 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단기는 뭐다? 비탈, 장기는 탄력. 근데 공급만 그래, 수요도 그래. 수요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단비장탄이라는 자체가 그냥 단기 나오면 뭐다? 비탄력으로 그냥 하란 말이에요. 다 똑같으니까. 예? 그러면 5번.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장기 있죠, 장기. 아니, 지금 5번이 아니라 4번에 5번. 4번에 5번. 그러면 장기의 경우는 더 완만해진다는 거죠. 탄력적이니까. 요거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됐고. 됐어.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예. 지금 그거 할 거예요. 88페이지. 예, 안에서 지금 할 거예요. 예, 할 거예요. 예. 다 해드려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딱 갖고 들어가면 뭐가 빠졌구나 해서 88페이지 해드리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자, 88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다 해, 다. 책임감이 있는데 안 하겠어? 박스 있죠, 박스. 근데 이게 메뉴에 가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가 있는데, 넘겨보세요. 1000페이지 가시면은 87페이지로 가시면, 그래도 이거 해달라는 분은 공부하신 분이야. 87페이지 있어요? 자, 양가로 3번의 제목 좀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셨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합니다. 총수익과의 관계. 자, 총수익과의 관계.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격이 프라이스고 양이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500원 곱하기 양이죠. 그럼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면적이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수입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야. 보세요.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게 입셀론이 탄력성이고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입셀론 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대체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제가 중요하다? 대체제. 그럼 A 지역의 탄력적이다, B 지역의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대체제를 갖고 이제 얘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대체제가 많아. 선택의 폭이 좁아, 넓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가 불리할까, 수요자가 유리할까? 유리해요. 그죠? 가격 올리면 딴 데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가격 정책을 어떻게 될까?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내려야 박리담에는 내 걸 많이 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총수입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어? 증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비타력 쪽은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없어. 불리하네? 그러면 있어도 저기 짱 박혀 있으면 얘는 가격 올려도 산단 말이야. 그럼 가격 내려야 돼, 가격 올려야 돼. 올리고 만큼 수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하셨어? 그럼 우리가 어떤다? 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요게 반대로 움직여. 비타력 쪽은 같이 움직이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 저가 정책. 비탄력 쪽은 고가 정책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대답은 잘하는데 집에 가면 또 까먹어. 야매를 2개 가르쳐 줄게. 이거 그냥이야 짝대기가 둘 다 올라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야. 괜찮아? 알았어. 이건 어떻게 된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 야매도 이 성향이 달라. 그죠? 저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옷감 중에 비단 알지? 비단 안 입어봤어? 비단은 비싸. 따뜻해.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 비탄력은 고가 정책으로 가는 거야. 아무거나 이걸로 갈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탄력적은 따라서 직각 쌍곡선. 그건 탄력성이 1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맞물린다면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만약에 요 면적이 같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가격 올리든 내리든 면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가격 전략 아무 적용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봐. 박스가 있어. 88페이지 박스 있어요? 단위 탄력적 있어요? 자, 얘는 가격을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냥입니까? 수입이 불변입니까? 그럼 가격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겠죠. 그런가?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아까 제가 비탄력적은 비단은 고가였죠.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지금 88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비탄력적의 가격을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맞습니까?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고. 맞아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되죠. 내리면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상승하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비단 고가. 무슨 뜻이야? 비탄력은 고가 정책으로 가니까 가격을 올려야 수입이 증가한다는 걸 암기하신다면 탄력은 저가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이 분양가를 설정할 때는 마음대로 해야 돼? 누울 자리를 보고 해야 돼? 그럼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봐야 되잖아. 대화를 합시다. 탄력적은 대체자가 어떻게 돼? 많으니까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야 되죠. 그래요?
비탈 설정은 갈 데가 있어?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법 나와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비단 고가. 무슨 뜻이야? 비탄력은 고가 정체로 가고 탄력은 저가로 가니 비탄력은 같이 움직이고 탄력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예. 예.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아, 무한대요. 그거는 이제 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박스에 보시면 밑에 박스 있죠? 그거만 먼저 듣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 박스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 완전 비탄력적이랑 탄력적일 때는 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시긴 잘하는데, 질문을 쉬는 시간에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끊기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 밑에 박스입니까? 박스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빼먹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분에 대한 질문은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잖아.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내가 항상 그냥이야 강의가 업그레이드 돼.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모르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할게요 지금. 따라서 완전 비탄력 어떻게 돼 있어? 서 있지? 얘기해봐요. 했어. 그러니까 질문을 쉬는 시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몰라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간 김에 갈게. 나도 탄력 받았어. 그 완전 비탄력적이잖아. 서 있죠. 그러면 그냥 불리해? 완전히 불리해? 그러면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익을 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만약에 봐봐. 500원에다가 10개를 팔았어. 그럼 5,000원이지? 대답해봐요. 그 만약 600원을 팔았어. 6,000원이란 말이야. 그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그거는 밑에 박스를 먼저 한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죠? 그 박스가 시험에 나오고 완전 비탄력적은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질문을 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예? 끊기니까. 왜냐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그걸 막는 게 아니라 강의라는 자체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강사가 20년인데 몰라서 안 하겠어요? 제가 자존심이 꺾이지? 이거 지금 봤어, 이거? 그럼 어떻게 완전 비탄력적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이게 안 되니 나중에 가서 설명했다는 거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2페이지 가시면은 그 6번에 가시면 탄력성의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느 하나가 수평 수직이라는 게 있죠. 여기부터 갈게요. 그럼 수평 수직은 뭐예요? 하나가 하나가 서 있거나 하나가 누워 있을 때죠. 이해 가셨어? 갈게. 자, 갑니다.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어. 그 완전 비틀어적이야. 그럼 이건 완전 탈이야, 완전 비야? 밑을 찍죠? 밑을 찍어. 완전 비.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어. 뭐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럼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가격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그냥이다. 양은 불변이다. 불변이고 가격만 움직이겠죠. 이해 가셨어? 근데 만약에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지. 누워 있어.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완전히 누워 있어. 완전 비야, 완전 탈이야. 탈이라는 거죠. 그런가? 그럼 밑을 찍었어요? 옆을 찍었어? 그럼 뭐의 변화가 없다? 가격이 안 변한다는 거야. 이 안 변한다는 걸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양만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완전 비다. 그럼 손 들어. 그러면 그냥이야 밑을 찍어. 그럼 뭐의 변화가 없다? 뭐의 변화가 있다? 가격 변화가 있다는 거를 반대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딜 찍었어? 찍어봐, 옆에 이렇게. 옆으로. 알았어. 뭘 찍었어? 가격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다른 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릴 수 있어요. 한쪽이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은 1번 수평이라고 돼 있죠? 수평은 옆을 찍죠? 뭐의 변화가 없어요? 가격 변화가 없죠? 양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수직이죠? 밑을 찍죠? 그 뭐의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죠? 가격은 변하죠. 그죠? 그걸 반대편으로 내서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1번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덜 시리즈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건 완전이라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 있으면 뭐가 변화가 없고, 양. 완전히 누워 있으면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한쪽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도 우리가 더냐 덜이냐, 요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뭐하고 뭐 반대다?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서 있을 수 있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5. 그럼 우리가 S2, S3, S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서 있으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누우면요 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서 있으면 그냥이야 비야. 비. 누우면 길게 해야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흔들어 이렇게. 서 있으면 뭐 비. 누워 있으면 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건 그냥이야 탄력성이야. 탄력성. 서 있는 거 가파르다는 거죠. 탄력성은 따라봐. 양의 변화. 밑에 변화야. 그죠? 그러니까 가파른 거는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기울기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울기를 배우셨죠?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급할 수도 있고, 완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와 봤을 때, 서 있으면 그냥요, 기울기가 커요. 크죠? 서 있는 정도가. 기울기가. 그죠? 왜냐면 서 있을수록 밑변분의 높이가 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탄력성은요? 작다는 거죠. 탄력성은 양의 변화는 작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누울수록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 작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서 있을수록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고 누울수록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다, 반대다? 반대라는 거죠. 맞죠? 그럼 탄력성은 그냥이야 양의 변화야. 양의 변화죠. A, B 둘 중에서 어떤 게 탄력적이야? B가 탄력적이죠. 그죠? 그냥이요 완만해요. 탄력성은 그냥이야 양의 변화야. 양의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기울기는 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서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서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따라서 가격 변화를 얘기를 해요. 이 클수록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폭하고 양의 변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갈게요. 자, 그러면은 완전히 서 있어요. 완전히 서 있으면은 그냥이야 완전 비타르적이야. 완전 비타르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양의 변화가 전혀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근데 기울기는 그냥이야 완전히 서 있어. 완전히 서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손 들어. 그죠? 뭐 다 끝난 거 안 끝났어. 들어.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 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양도 증가. 그래요. 자,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해요. 양도 증가를 한다면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서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죠? 더 오를 수 있고 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본다면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자, 갈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서 공급이 있을 때, 자,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폭이 다르겠죠? 자, 지금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커요. 그죠? 근데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공급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렵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공급이 쉬워져. 그러면 가격 상승 폭을 크게 할까 좀 작게 할까? 작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게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완만해 가파르죠. 비탄력적 가파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은 덜 상승할까 더 상승할까? 더 많이 상승하죠. 비탄력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양은 더다 덜이다? 덜. 왜냐하면 비탄력적은 양은 변화가 작으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으로 갈수록 아까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야. 공급이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맞아요. 그럼 탄력적이면 자 탄력적일수록 가격폭은 더 상승해 좀 덜 상승해. 덜 상승하죠. 맞습니까? 양은 그냥이야 더 증가해. 더 증가하죠. 탄력성을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자 할게. 비탄력적은 완만해 가파라. 그러면 가격폭이 큰 거죠. 기울기니까. 대답해봐요. 근데 양의 변화는 작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양의 변화가 커. 근데 가격 변화는 덜 상승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가격 쪽으로 나왔었어요. 양은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비탄력,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비탄력은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라요. 자, 우리가 완탄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완전히 공급하기가 쉽죠? 가파를수록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 어렵다는 거야. 그 완전 가파르면 공급이 쉬워? 어렵죠. 맞죠? 등산을 해보시더라도 평지는 등산이 쉽지. 가파를수록 등산이 쉬워? 이거 등산 쉬워? 뒤져. 그죠? 그러면 다음에 비탈길. 그럼 덜 힘들어? 더 힘들어? 탄력이면 덜 힘들겠죠. 근데 양은 같다, 양은 반대다?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 개런, 씨.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이야 둘 다 증가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어진 거예요. 비탄력적은 이건 가파르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양은 작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탄력적은 옆으로 퍼지죠. 그럼 뭐의 변화가? 양의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작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양의 변화가 커. 양의 변화가 크죠. 퍼져 있는 게 많으니까. 탄수화물 알아? 먹으면 그냥이야 옆으로 퍼져. 옆으로 퍼져. 그럼 탄력적으로 어디로 퍼져? 옆으로 퍼져요. 대답 좀 해. 비탄력적은 가파르지? 그다음에 비타민 먹으면 그냥이야 키가 커. 연구한 거야. 그럼 비탄력은 뭐에 포함할까? 가격 변화가 크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가파라. 기울기가 크죠? 그럼 기울기는 뭐의 폭을 얘기하죠? 가격 폭을 얘기해요. 화이팅. 근데 탄력적은 뭐의 폭을 얘기해요? 양의 폭이니까 양만 더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92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다음 그림이랬어. 수요가 비탄력적 있죠? 그러면 그냥이야 가팔라.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맞아요? 즉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라는 자체는 그냥이다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올라가? 더 올라가죠. 비탄력적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가격 상승폭이 크죠.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에 대한 변화할 때 뭐의 변화? 가격의 등락이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2번에 가시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그냥입니까? 다 가격이 더 오릅니까? 더 오르죠. 가격 상승폭이 크죠.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내려가죠. 가격폭이 크다는 거예요. 맞나요? 공급이 비탄력적에서 수요 변할 때 가격 등락폭이 크죠. 그럼 결국 어느 것이든 가파를수록 그냥입니까? 가격 등락폭이 큽니까? 근데 이 저자는 양을 안 해놨어요.
그럼 양은 같아요? 양은 반대.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는 양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갈게. 지금 봐봐.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 어려워. 다 어려워.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뭐 가격이 하락했다면 될까? 안 되죠. 나 천천히 갈게. 수요가 증가했지? 이거 보이지 이거? 일로 찍히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그죠? 양도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죠. 맞아요?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올라가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이다 가격은 상승한다. 양도 증가하죠. 만약에 가격 하락한다면 돼? 안 되죠. 아니 지금 얘네들에 따라서 더냐 덜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놈이. 따라서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일단 가격은 그냥이다 상승한다. 양은 증가한다는 걸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틀리게 될 수 있다는 모의고사에.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더냐 덜이라는 거죠. 비탄력적은 가파르죠. 가파르면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기울기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냥요 가격 폭이 커요. 양의 폭은 작다는 거죠. 화이팅. 탄력은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 알아? 옆구리자. 그러면 양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은 그냥요 완만해요. 가격 폭은 작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근데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냥요 가격만 나왔어요. 양은 바꿔서 간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양은 그냥이라 바꿔라. 바꾸죠. 그럼 우리가 자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예요, 덜이야. 더. 양은 덜로 가는 거죠. 맞죠? 탄력적일 때 양은 가격은 어떻게 해? 덜. 양은 더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더덜 시리즈. 근데 덜하는 얘기는 그냥이야 폭이 커. 덜은 폭이 작아진다는 게 감정평가 나왔던 걸 공인중개에서 뺏겼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로 가셔서 가셨어요. 갑니다. 97페이지 갑니다. 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 수요 공급이 좀 어려웠죠. 수요 공급이 3문제에서 4문제, 5문제까지 출제되는데 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찍어드린다면 넘겨보세요. 어디에 별표가 쳐 있냐면 밑에 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요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코스 도셨으니까 순환을 해요. 순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장기로 올 수 있고 계절로 올 수 있고 무작위적으로 온다고 했죠.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디가 또 쳐 있냐면 101페이지 가시면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형하고 국면별 특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10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변동에 대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 2월 달에는 자 우리가 1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3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 있어요? 개론내 공충도 나와. 곤충 개미야 거미야. 근데 거미를 제가 봤을 때는 의까지만 가고 그제에 안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거미집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할게요. 그러면 넘기셔서 자 어디로 가냐? 한 코스 도셨으니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제가 끊냐면 넘기셔서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경기와 같다, 다르다?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겠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칠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주택은 바로 생산이 됩니까?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서 회복이 굉장히 느리죠. 근데 후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짧을까, 주기가 길까? 길죠. 한 2배 길다 그랬죠, 그죠? 주기가 길고, 진폭이 커요. 진폭은 제가 1, 2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정점과 저점 사이죠.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되게. 크다, 클 때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주택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따라서 타성 기간,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한 1, 2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타성 기간이 한 1, 2년 정도 걸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주기가 짧다, 길다. 진폭이 작다, 크다.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죠? 정점. 바닥점이요. 이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럼 정점이 낮다, 높다. 높고 저점이 낮다.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죠? 규칙적으로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불규칙이고 수당분명이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불분명하고 불명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요. 예외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전국에 어떻을까? 그 강남이 확 오르니까 그 지역 일대 오르고 서울 지역 오르면 수도권에 투기 반응이면 전국에 울죠. 그러면 전국에서 일시예요? 지역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반드시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할게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좀 느려요?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럼 회복은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느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긴 쉽죠. 그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등산을 할게. 올라가는 건 그냥이야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내려가는 것은 빨리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자경사야, 우경사.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체크가 돼 있죠? 뭐 너 책에 또 뭘 적어? 다 체크가 돼 있는데, 그죠? 지금 다 책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금융기관 을 봤을 때 이자를 먹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이 배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업용이 있어요.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있으면은 자 갑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이 칠판 주기를 안 만들겠어요? 칠판 주기 만들겠어요? 공장이 늘어나고 사무실 얻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빌리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금리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금융은 그냥입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이쪽으로 돈 안 빌려주고 하겠지. 저리니까. 그럼 이쪽이 이축되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불황이야. 그럼 기업들이 돈 빌려, 안 빌려? 공장 안 만들죠? 그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 이쪽은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금융은 그냥 다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역순환이죠.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해요? 얘와 얘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일치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과 상고금융이 따르면서 가중평균 나타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가볼게. 지금 100페이지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어요? 자,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하죠. 이거는. 유형도 틀리겠죠. 그죠?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2번. 주기가 약 몇 배 정도 길어요? 2배 정도. 진폭이 크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둔감하게 반응한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 역행, 동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후순환적이에요.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인데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야. 그러면 규칙적이었어요? 아까 불규칙적이었어요? 그러면 선행할 수도 있죠.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상고음용과 일반 경기는 일치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그냥이에요. 역순환이야. 역순환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시간적 뒤지는 앞서 뒤져. 여기서 뒤지는 게 깨작 뒤지는 게 아니죠. 후순환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거용 상고음용은 아까 특수순환 국면을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리죠.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다, 일정하지가 않다. 그럼 회복이 길며 후퇴가 빠르죠. 우경사 비대칭이며. 자,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야 일반적.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의 별표가 3개 쳐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개의 국면의 순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그럼 4개의 국면이 있죠.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순환 국면별 특성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 자, 우리가 순환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국면별 특징이라는 거죠. 자, 특성을 본다면 자, 가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저자가 해놓은 걸 좀 아우트라인 잡는데 자, 우리가 매도자 시장이 있고 매수자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고 공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니다. 자,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꼭대기점. 그래서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하죠. 정점. 바닥점을 뭐라 그래요? 저점. 이렇게 합니다. 그럼 4개의 순환 국면이 있겠죠. 4개 국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고 내려가는 건 경기가 안 좋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4개의 국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좋은 걸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 호황이라고도 하고 호황이라고도 하고 상향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상향시장에 뭐 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퇴가 와요. 내년에 또 오시겠어요. 자, 뭐가 온다? 후퇴가 오죠. 후퇴. 그죠?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좀 독하게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이 공부를 2년 동안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한 1년에 끝나겠어요. 그럼 상향 다음에 하향이요? 그럼 난 미치겠다는 거야. 뭐가 와요? 제발 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위한 거야. 내 말이 틀려요? 관심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해. 그냥 칠판만 보고 하지. 그지? 내 말 알아? 이게 하향이죠. 그죠? 불황. 올해를 끝내세요. 빨리. 자, 불황입니다. 이게 하향이에요. 저점을 찍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회복이 온다는 거죠. 맞죠? 그죠? 이렇게 회복. 그럼 경기를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경기 측정 지표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책 찾지 말고 들어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경기의 3대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측정 지표는 자,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안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 거래가 많이 늘어나야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의 양은 이건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지표를 얘기를 하고 거래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래량은 소비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래량은 그냥요 수요예요. 수요를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따라 움직이고요.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안 올라줘야 돼,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되죠. 가격도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도 우리가 이따가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 그럼 얘가 같이 따라서 맞물려서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확장. 그 다음에 요 내려가는 것을 수축이라 그래요. 수축. 그럼 두 개의 국면으로 나열했죠. 그럼 우리가 누가 중시냐,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시현상. 자,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매도자가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죠. 매도자가 중시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중시한다? 매도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꼬셔야 돼? 매도자 중시 쪽으로 중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 어떻습니까?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고 매도자는 기다리죠. 그럼 적은 쪽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안 살려고 그래요. 매수자가 거래를 계속 미루죠. 매수자 중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죠. 근데 매수자는 기다리니까 얘를 꼬셔야 된다는 거죠. 맞나? 그럼 얘가 지금 저걸 따라서 요거는 그냥이야 이게 다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죠. 그럼 얼마나 너무 힘들면 글자도 맞춰줬어요. 이건 내려가 올라가. 매도 올라가죠. 매수는 확장은 수축은 회복은 후퇴는 호황은 불황은 놀라질 않아. 왜?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지? 강사가 제일 힘든 게 제일 재밌던 게 12월 달이야. 이거 딱 하면 재밌다 그러는데 너 씨발 이거 너무 더 이제 지겨워. 자, 그럼 어떡하? 이거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 요 회복하고 후퇴가 반전이 돼요. 그럼 이건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매수에서 매도로 바뀐다 그러셔야 돼요. 맞습니까?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금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따라서 반대 지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반대 지표. 그럼 반대 지표는 자, 할게. 금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봐. 자, 우리가 부동산은요, 저가예요, 고가야? 돈 빌리기 쉬워야겠네? 맞아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우리가 이 상향시장은 금리가 오히려 낮다는 얘기죠. 낮으면 건축량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히려 높다, 낮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 지표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되죠? 왜? 돈 빌리기 어려우니까. 금리가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 비어있는 걸 따라서 공가율. 공은 비었다는 거죠. 집가짜를 써서 집이 비이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걸 공실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공실 공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여기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웠죠. 그다음에 비교 방식. 그럼 우리가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례가 과거의 거래 사례예요. 거래 사례. 가격이라면 만약에 20억이다. 그럼 얘가 지금 상향시장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과거는 그냥이야 과거야. 그럼 나한테 무슨 가가 된다? 하한가가 돼요. 맞습니까? 하향시장은 내려가죠. 나한테 무슨 가? 상한가가 되는 거죠. 기준가격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건 상한선, 하한선. 이건요, 상한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손 들어봐. 자, 얘네들은 그냥이야 따라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손 들어. 안 들으면 떨어져. 자, 상향시장은 누구 중시야? 그럼 건축량은 어떻게 돼? 거래량도, 가격도. 근데 금리는
내려간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여요. 맞습니까? 공실률도요. 내려가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이 반대가 나와요. 반대가.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 갈게. 매수자는 그냥입니까? 매수자, 여기 하향 시장은 그냥이야. 건축량도 줄어들어. 거래량도, 가격도, 공실률은 안 속네. 공실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도, 과거는 상한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길 가다 잡다가 지금 상향시장 거래가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할까? 올라가죠. 그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 지표는 그냥이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이는 공실률과 과거의 사례가격이 나온다는 말이야. 맞죠? 그럼 같이 움직인 게 중요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열심히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 막 이러면 장애인은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자, 그 밑에 베개 페이지 있어요? 하향시장. 하향시장 찾았어? 그럼 손들어, 이제 손들어. 하향시장은 올라가, 내려가. 그럼 거래가 어떻게 돼? 저조하죠. 따라해.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요. 안 속네.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큰 부담이 되고, 불황이 약한 어떤 대형 주택 같은 거는 더 떨어지죠. 타격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누구 중시해요? 매수자죠, 매수자. 맞나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회복은 올라가죠. 고객의 수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증가하죠. 근데 공실률은요? 적게 되는 거죠. 반대니까. 공실은 반대잖아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타상 현상에 의해서 회복 동향과 비례해서 증가되는 건 아니고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투자 심리가 회복하고 투기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향 다음에는 뭐가 와요? 후퇴가 오죠. 하향만 해봐 그냥.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가 투자자가 갖고 여러분들한테 투자는요 정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어디서 가라 그랬어요? 저점이죠. 얘기해봐. 정점은 뭘 랩하고 있어요? 후퇴죠, 후퇴. 그러면 상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투자의 적기는 저점을 찍는 거지. 근데 저점을 알아? 나 좀 가르쳐줘. 부산에 투자하게. 저점 알아? 몰라요, 몰라. 그렇죠? 그럼 저점을 놓쳤으면 회복도 투자의 적기라는 거지. 맞지? 여러분도 나중에 모의고사 그냥이야 저점을 찍을 수도 있어. 그래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 투자의 적기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은 누구에서 누구로? 매수에서 매도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회복은 올라가니까 봐봐. 과거의 사례가격은 무슨 가? 하한가가 되는 거죠. 근데 반전되니까 여기서는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넘기세요. 자. 상향 시장이 있어요? 손들어. 그냥이야 가격이 계속 상승해. 거래도 활발하지. 상향 다음에 뭐가 와? 왜 하향이라고 하지? 후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점에 돌아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건축 허가 신청은 증가하죠. 증가율도 계속 상승하고 그 다음에 누구 중시다? 매도자 중심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 하하가 되는 거죠. 후퇴 시장은 경기가 안 좋죠. 그럼 금리가 높고 얘기해요. 공실도 커지겠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후퇴 국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단시일에 내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까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서 누구로? 매도에 의해서 매수로. 그 다음에 후퇴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 상한가. 기준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안정시장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시장을 예전에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4개 국면이 있어요. 순환 국면. 그래서 우리가 4개 국면이 순환인데 특수 국면이라는 이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시장은 뭐냐면, 자, 우리가 봐봐. 지금 서울이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강남 가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럼 우수한 점포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를 안 탄다는 거죠. 불황이 강한 부동산이야. 이해 가셨어? 역세권 아파트가 있지. 그럼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그럼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24평이 2억이면 그냥이야 1년 전이면 지금도 2억이야.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안정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굉장히 가격이 그냥 있어? 안정돼 있어. 가벼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정시장 들어갈게요. 예전 안 했어요. 갈게요. 일반 경기 변동과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 특히 고려되죠. 그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냥이야 안정돼 있어. 가벼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실수요자에 지탱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정시장은 후퇴 국면의 다음에 도래되는 시장이 아니죠. 자, 이건 순환 국면이에요. 순환 국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면에 거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회복, 상향, 후퇴 국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순환 주기의 어떤 국면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요. 부동산 종류의 부동산의 안정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주로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소규모 주택 같은 거나 도심지 점포. 불황이 약하다, 불황이 강해요. 근데 호황에는 약할 수도 있죠.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그럼 과거의 사례각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선, 하한선이야?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야. 왜냐면 아까 역세권에 대한 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꾸준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경기 측정 지표만 갈게요. 넘기셔서 페이지 이제 9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9페이지 가시면은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라는 게 있나요? 여기는 이제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요즘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보시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가볼게요. 부동산 경기도 그냥입니까? 상승 하강합니까? 제가 보통 건축 경기를 대부분 얘기한다 그랬죠. 주거용이 협이고 상공업용이 강이고 토지까지가 최강이고 그다음에 경기 측정 지표 맨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보세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생산량, 건축량, 소비, 거래량, 가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고 돼 있나? 그럼 하나만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단순 지표가 아니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선행, 동행, 후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갑니다. 자, 건축 허가를 내고 착공하고 완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허가는 아직 했어요? 아직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해서 미리 보는 거죠. 선행 예측한다는 얘기야.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허가 면적이라든지 택지 분양 실적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건축이 가능한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이제 다 선행이라는 거죠. 건축 자재 수요, 동향, 공실률 같은 거. 이해 가셨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선행이고, 동행은요, 착공은 지금 어때요? 지금 착공을 했죠? 그러면 동행은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량과 거래량을 보고요. 완공은 그냥요, 끝났어요. 그러면 후행지표라는 자체는 미리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 그 확인하는 과거에 대한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완공량은 후행이고 건축량 거래량이고 거의 숫자는 거의 선행지표에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2번 부동산의 건축량은 수요지표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그럼 밑에 그냥 읽어보시고 거래량은 수요지표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4번에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우리가 가격 변동이라는 자체는 일반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요. 예외도 있긴 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따라해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뭐냐면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불황인데 가격만 올라갔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체는 불황인데 물가만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건축자재 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투기 알아요? 투기? 투기는 계속적이에요? 일시적 상승이에요? 실수예요? 가수예요? 거품 가격이죠. 그럼 나중에 또 떨어질 수 있으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보조지표는 사용 안 하는 거지. 나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해요? 예외가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맞아요? 실물 생산이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가격만 상승하는 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